안녕하세요.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황인성입니다. 그야말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눈 호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리를 보면 벚꽃도 물론이고 개나리, 진달래, 매화, 튤립까지 정말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 체험을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꽃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또 꽃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봄꽃 소녀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GS EPS 주식회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고요. 토익 700점 이상 또는 6급 이상의 토익 스피킹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4일까지입니다. 대교에서는 전국 눈높이 교육 컨설턴트를 모집하는데요.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동등 학력자와 이행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15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쿠팡 주식회사에서는 쿠팡 캠프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에 군 전역 간부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유관 업무 경력자는 우대하고요. 모집 기간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S&I 코퍼레이션에서는 2019년 건설 채용형 인턴십을 모집하는데요. 대졸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고요. 기계와 전기 관련 학과 분들이라면 4월 14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체험 리얼 보고서, 직업 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함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훈, 송현진 학생, 거리에 꽃이 좀 많이 피어 있잖아요. 어떻게 좀 꽃 구경 좀 했나요? 네, 제가 사는 기숙사 주변에 벚꽃들이 길을 따라서 되게 예쁘게 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등교할 때 그 햇빛의 밝은 빛을 받은 벚꽃들을 보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데 또 하굣길에는 밤에 어두운 밤에 또 은은한 조명을 받은 벚꽃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또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교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벚꽃 축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직 여자친구는 없지만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서 봤네요. 네, 혼자만 주구장창 봤죠. 기분이라도 내려고 그렇죠.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벚꽃은 혼자 보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벚꽃이 질 때 희열을 느끼죠. 네, 꽃 구경 잘 하고 오셨나요? 사실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하는데 바로 옆에 길 산책로를 쭉 따라서 벚꽃이 진짜 엄청 예쁘게 피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꽃 구경은 못하고 네. 그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서빙을 하면서 꽃 구경한 커플들을 구경했습니다. 커플들을 구경했다. 같이 볼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여기 아주 외로운 사람들의 천국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그 꽃 얘기를 떠나서 아주 특별한 또 직업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저희가 오늘 만나고 온 직업은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라는 직업입니다. 어떤 이유로 네네. 이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를 선택했나요? 항상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는 어떤 직업을 또 취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될까 항상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구를 사러 가구 매장에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되게 가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목재로 된 가구들이 되게 예쁘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목재로 된 물건들이나 가구들은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 걸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목재나 가구 쪽으로 한번 알아보게 됐는데 그중에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정말 우연히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참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 도훈 학생 들어본 적 있었나요? 저도 작가님이 현진이 형한테 추천을 해주고 네. 현진이 형이 저희한테 이 직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되게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고 조금 신기했었거든요. 이런 직업을 정하고 또 직업에 대해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되게 처음 듣는 생소한 직업이었는데 뭔가 나무의 품종을 연구하나 그런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네. 취재 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뭐 쉽게 정리된 자료를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할 때는 정말 이 일이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대체 하는 걸까 궁금증을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직접 이제 보고 체험을 해봤는데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네, 사실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 하면은 이름부터 사실 좀 되게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말 그대로 되게 단순하거든요. 수종이라는 게 나무 종을 의미하는 거라서 목재를 받아서 그 나무의 종을 감별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종인지. 그래서 저희도 정말 처음 접해보는 직업이었는데 되게 우연히 좋은 기회에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무를 감별해 주시는데 나무가 목재가 어떤 공장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감별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미 목재가 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해보고 이게 어떤 목재로 이루어진 건지를 확인을 해주시는데 이게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문화재 같은 걸 저희가 복원을 하잖아요. 복원도 하죠. 네. 그렇죠. 저희가 목재로 된 문화재가 많은데 그런 문화재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목재를 확인을 해주셔서 그 목재에 맞게 저희가 복원을 할 때 그 나무를 찾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원래 가깝게 복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목재 관에서는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마 현진이 형이 말해줬듯이 문화재를 복원할 때 최대한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던 원래 나무의 종류와 최대한 비슷하거나 혹은 아예 일치하는 그런 나무 종을 연구하시고 감별하셔서 이 문화재를 복원할 땐 저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를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큰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문화재마다 아무래도 또 있는 위치도 다르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네, 그런 그렇죠. 의미군요. 직접 이렇게 만나봤는데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목재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일단 육안으로 볼 때는 겉모습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집에 하나씩 있는 책상이나 또 의자, 액자 그런 것들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그 나무의 겉모습뿐인데 그 나무의 속을 저희가 볼 수 없는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신기하고 또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현미경으로 보면 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나무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의 종류들을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거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 종이 발견되면 또 이를 되게 세심하게 분석을 하실 텐데 나무라는 친환경적인 자연에 몰두하시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목재, 수종, 수령, 감별사 줄여서 이제 목재 감별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네, 저희가 여기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실제로 저희 주변에 되게 목재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동안 이런 제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저희에게 오게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나무나 잘라서 잘 다듬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막연하고 단순하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더 전문화돼 있고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 나무 하나하나를 판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를 복원할 때 그 목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목재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냥 흔히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나무가 아니라
특정 종류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단단한 나무도 있고. 숭례문 복원에도 목재 감별사분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해요. 도훈 학생은 실제로 좀 어떤 걸 느꼈나요? 저희가 취재를 하러 그 박사님 연구실에 직접 다녀왔어요. 네.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엄청 많은 나무들의 단면 샘플 조각들이 엄청 많이 구비가 돼 있었거든요. 또 책상마다 현미경도 하나씩 놓여 있었고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저희가 볼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기계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는 기계들도 되게 많았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박사님께서 나무의 단면을 프레파라트로 만들어서 세포까지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중학생 때 현미경 실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많이 했었죠. 네. 그 겉으로 보이는 나무라는 질감이랑은 전혀 다른, 되게 나무라는 질감이 뻣뻣하고 거칠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세포들이 되게 동글동글하고 말랑말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포들이 하나하나 숨 쉬듯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세포들을 직접 눈으로 봐도 이 세포는 어떤 거고 또 저 세포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문과라서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죠. 근데 뭐 꼭 문과라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또 그렇죠. 궁금하면 또 알면 되니까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은 그 세포들로 좀 뭐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박사님은 세포를 보실 때 또 네. 나무를 다루실 때 되게 애인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셨어요. 나무를 애인으로 네. 다룬다고요? 왜냐하면은 박사님이 나무를 감별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나무를 옆에 두고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옆에 나무가 맨날 있으니까 늘 자기 옆에 있는 남자친구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영상 촬영하는 일을 할 때마다 카메라를 되게 소중히 다루거든요. 마치 여자친구를 대하듯이 되게 카메라를 소중히 엄청 아끼면서 대하는데 그런 점에서 모두 사람 느끼는 게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벚꽃 보러 갈 때 벚꽃 나무를 또 이제 애인 삼아서 보러 가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취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직업의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점으로는 저희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다루면서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목재를 직접 선별하신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직업을 따로 교육하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목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또 열정, 애정이 없다면 쉽게 이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터득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 과정도 힘들 테고요. 하지만 노력 후에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투자했던 시간만큼 목재를 선별하면서 뿌듯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목재 감별사. 아무래도 좀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이렇게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해 보였나요? 네, 제가 한번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대학교나 또는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임상가공학과를 전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학과를 전공해서 생물자원, 특히 목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에요. 일단 임상가공학과는 친환경 소재, 특히 목재를 기반으로 한 가공 이론, 또 제조 기술 등을 공부하는 학과예요. 목재의 성분을 분석하고 또 그 목재의 활용 방안들을 배운다고 해요. 전공 공부로는 또 목재 가공, 전자 현미경론, 바이오 에너지 이론, 또 목재 열 분해 등과 같은 과정이 있어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박사님과 같은 목재 감별사 또는 목재 건축가, 펄프 재지 전문가 등과 같은 진로로 나아가게 된다고 해요. 네. 목재 감별사, 건축가, 펄프 재지 전문가. 사실 지금 이 목재 감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생소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 기획단으로 역시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많이 느꼈잖아요. 네, 실제로 느끼면서 혹은 뭐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직업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가장 크다고. 존재를 알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는 그동안 전혀 이분들의 노고나 아니면은 땀을 흘리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박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는 국제법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나무는 체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서 나는 나무 위주로 체벌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지역에서 체벌된 건지를 확인하셔서 이 나무는 사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일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된 점이었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목재를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뭐 공항에 가도 나무 그 마루 바닥도 나무로 돼 있고 약간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역시 도훈 학생도 좀 느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직접 네. 체험을 하면서 어떤 걸 좀 느꼈나요? 일단은 제가 학과나 전공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직업과는 되게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직접 말로만 듣던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 과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직업을 직접 눈앞에 만나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때까지 보던 모습과는 되게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글을 쓰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미경이나 또 비커 그런 과학 용품과는 되게 거리가 먼 일을 하는데 종이에 글을 쓰고 컴퓨터로 첨삭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신기하다. 그 말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재 감별사. 사실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직업인 것도 같은데 만약에 그럼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목재 감별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나요? 네, 제가 만약에 목재 감별사라는 일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아기들용 연구에 사용되는 나무를 감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아기들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또 애들은 호기심이 강해서 뭐든지 또 입으로 가져다 대고 또 손으로도 계속 만지작 대고 근데 친구들 피부도 연약해서 잘못하면 나무에 찔리거나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기들한테 닿는 것이니 만큼 더 세밀하게 감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성분은 없는지 또 이 나무의 조직은 유연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라고 지금 상상을 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계를 좀 좋아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시계를 차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목재 감별사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단단한 시계, 좀 어울리는 그런 훌륭한 목재가 어디 없을까 그런 좀 감별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재 감별사란 직업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 어울리는 적성이나 필요한 좀 능력이 있을까요? 네.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도 매일매일 조심스럽고 항상 신중하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항상 매번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고 직업이다 보니까 꼼꼼히 관찰하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통찰력이나 세심함이 우선적으로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박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목재가 되게 계속 들여다보고 항상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어떤 나무인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쳐다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끝까지 해서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끈기나 아니면은 인내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아니고 그래서 나무는 말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고 따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견뎌내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재 감별사를 아무래도 잘 하려면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목재 감별사라는 직업에서 벗어나서 모든 직업적으로 그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모두 최대한 체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나무 종들에 대한 모든 지식을 모두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두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길을 걸으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꽃 등에 대한 그런 겉모습을 보고도 저거는 뭐 소나무다, 저거는 유채꽃이다 하면서 바로 겉모습만 보고 그 종류들을 맞추려는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무엇보다 나무를 비롯한 내부 세포들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 지식 또한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이 책상이라든지 나무로 된 제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걸로 돼 있는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재 감별사를 체험하면서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진 학생. 아까 도훈 학생이 얘기했다시피 갔더니 거기에 되게 비커나 아니면은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기기들, 네, 그렇죠. 기구들.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희는 약간 펜이나 책 거의 이런 거에만 익숙한데 사실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그런 것들을 접해보는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네. 접할 일이 없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악기도 기타나 피아노나 되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런 악기들을 만드는데 이런 나무를 보고 분석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연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악기들이 이렇게 나한테 오게 되는구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 실험실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느껴지는 그런 나무 향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그것 좀 향이 어땠었나요?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무 향은 거의 느껴지지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 제품의 약 성분들의 그런 냄새가 많아서 아무래도 나무 향이 좀 많이 묻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무 원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단면으로 잘라서 또 통에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조각조각 내놓으니까 향이 많이 나올 테지만 그거 못지않게 약 성분들이 강한 화학 제품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나무 향들이 많이 묻혔나 싶어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뭐 가공도 해야 되고 네. 나무 뭐 성분들을 또 접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이 필요할 것 같더라는데 목재 감별사라는 직업 아무래도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자연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 혼자만의 가구나 악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좋은 목재를 식별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세포 관찰, 현미경 등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룬다. 그런 특이한 일을 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취재를 잘 마치고 왔는데 자, 취재 마친 소감은 어땠나요? 제가 사실 나무 질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직업적으로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도 나무 질감으로 된 것을 저도 그거 제가 쓰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일부러 인터넷으로 되게 오랫동안 서칭을 해서 겨우겨우 구해서 찾아서 구매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네. 또 액자를 살 때도 도색된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볼 때 나무 질감만의 액자를 제가 고집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무를 연구하는 분을 만났고 또 나무를 직업적으로 사랑하는 분을 보고 와서 안 그래도 나무 질감을 고집하던 제가 더 고집을 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구로 또는 도구로 친숙하게 사용하는 나무를 더 좋은 질을 위해서 나무를 선별하시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는 이미 갈라져서 가시가 튀어나오고 또 썩어버린 나무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군요. 현진 학생은 좀 어떤 걸 느꼈나요? 네.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밖에 굉장히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렇죠. 나무들도 지금 한참 꽃을 막 피우고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시기가 지금만한 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 마침 딱 좋은 시기에 나무 전문가를 인터뷰를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많은 생각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저희가 방학 중에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학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도 되게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꼬이고 촬영도 촉박하고 진짜 어렵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잘 끝마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공부에 열심히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서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목재 감별사가 돼보고 싶다든지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안 들었나요? 제가 열정과 적성이 맞는다면 꼭 한 네. 번은 해보고 싶은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꿈꿔볼 직업이 됐기도 했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카메라로 촬영하고 또 글을 쓰는 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촬영을 할 때 카메라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한번 나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나무는 습기에도 약하고 또 불에도 되게 잘 타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이 종인데 물에 닿으면 되게 종이가 잘 젖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컵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에 잘 타고 또 습기에 약하지만 오히려 그 점을 견뎌낼 수 있는 나무를 한번 그런 종을 찾아서 그런 나무를 활용해서 한번 카메라 장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재밌게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카메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나무로 된 만약 제품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도훈 학생 말이 좀 떠오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목재 감별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가요? 저는 계속 취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든 생각인데 약간 목재 감별사는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약간 탐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목재를 분석해서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형사들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범인이 누군가 알아내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의 모양이나 향 그리고 유전자 모양 이런 걸로 나무 정체를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박사님이 나무가 애인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나무가 실제로 말을 하진 않지만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 정체가 뭐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를 탐문하는 과정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분들, 이 두 분의 학생분들 아무래도 목재 감별사라는 직업에 많은 매력을 느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이렇게 고생을 해줬습니다. 청년 기획단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화면으로 만나본 목재 감별사 오정혜 박사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